자영업자 빚 말해 못하겠습니까?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빚내서 버티기를 지금 벌써 몇 개월이에요, 여러분. 빚내서 버티기를. 예. 2월부터 시작했나요? 아니죠.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저는. 그때부터 자영업자는 고통의 시작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고통을 가장 많이 받을 때가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요. 특히 2019년, 2020년은 지옥입니다. 지옥. 자영업자들에게는요. 2019년이 지옥이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이 실패해서 그렇죠. 문재인 경제 위기라고 제가 이름을 달았나요? 예, 문재인 경제 위기 때문에 정책 경제 위기. 예, 그것 때문에 아주 박살 난 거죠. 올해는요. 올해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나서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영업자가 바닥인데 바닥에서 버텨내고자 지금 10개월까지 11개월까지 버텨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대출입니다. 대출. 대출이 그래서 엄청납니다. 역대 최대예요. 역대 최대예요. 역대 최대 엄청난 대출입니다. 10월 달까지 보면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을 보면 266조 7,188억 원입니다. 지난 5월에 대비해서도 지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간단하게 봐도 10조는 넘게 늘어났죠. 지난 5월에 비해서도. 지난 5월에 비해서도 간단하게 봐도 10조가 넘어요. 네. 그러면 10조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조조하니까 굉장히 적은 돈 같은데 10조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4차 추경이 7조 8천억 원이잖아요.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6천억 원인가요? 14조 2천억 원인가 그랬죠. 14조가 넘었죠. 이 돈이에요.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10조를 넘게 대출했다는 것은 자영업자가 그만큼 지금 빚내서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빚내고서 버티고 있다. 월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월 1월만 하더라도 자영업자 9,596억 원이 느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2월이 들어가면서 1조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1조 5,525억 원. 3월 되니까 2조로 넘어갑니다. 2조 9,732억 원. 4월 되니까 5조로 넘어갑니다. 5조 4,034억 원. 7월에 내려갔어요. 7월에 1조 8,705억 원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8, 9월에 2조대가 넘어섰는 거예요. 8, 9월에. 9월에도 2조 6,552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9월에도. 결국은요. 올해 들어서 10월 말까지 하면 자영업자 대출이 27조 2,995억 원이나 늘었어요. 27조 2,995억 원이요. 자영업자 완전히 빚 폭탄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그만큼. 물론 27조 2,995억 원 중에는요. 정부가 이게 정책적으로 대출을 해준 것도 있습니다. 1차 소상공인 지원금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해갖고 왔죠. 1,000만 원씩 대출을 해줄 때 말입니다. 그때 전체 규모가 아마 한 1조 2조 됐을 거예요. 그리고 2차도 한 2조 정도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2차도 했고 지금도 그것도 많이 쉽게 말하면 정책금융이 많았기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책금융이. 그런데 문제는요. 자, 갚을 수 있느냐 이게 갚을 수 있느냐. 지금 자영업자가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준 거예요. 내년 3월까지 아니면 4월까지 내년 5월까지 뭐 6개월 해줬다가 다시 6개월을 더해서 1년 연장을 해준 겁니다. 이자에 대한 상환도 유예를 시켜줬어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은인이죠.
정부가 원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주 큰 폭탄이 하나 다가왔어요. 큰 폭탄이. 어떤 폭탄이냐? 바로 금리 폭탄입니다. 금리가 인상됐어요. 일부 부분에서 말입니다. 일부 부분에서 금리가 인상됐어요. 은행마다 국민은행 대출금리 올렸습니다. 3.31%에서 3.42%로 올렸고요. 농협도 약간 올렸습니다. 3.29%에서 3.32%까지 올렸고요. 신한 내렸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올렸어요. 3.43%에서 3.62%까지 하나 내렸습니다. 신한 같은 경우 왜 내렸느냐? 너무 비싸잖아요. 3.52% 제일 비싸잖아요. 예. 이거 안 내리면 잘못하면 철퇴 맞겠거든. 그래서 내린 거고요. 예. 하나 이거는 정책적으로 내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뭐 내렸다 안 내렸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신용대출 너무 많이 나가니까 불안하다. 신용대출 좀 좋아야 되겠다. 금융당국이 좀 좋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다른 하나는 지금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국가가 채권을 발행을 할 때 너무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반면에 이자는 올라간다. 이게 정석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재정적자가 110억 원이 넘을 거예요. 그럼 국채 발행이 적자 국채를 얼마나 발행했다는 거, 엄청나게 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채권이 엄청나게 발행돼서 공급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압박, 강박이 오게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미리 올리자. 뭐 이런 것도 저는 작동이 됐다고 봐요. 금리가 오른다는 건 자영업자에게는요. 또 하나의 부담이 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부담이. 지금 자영업자의 충격 이러면 이게 몇 중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최저임금의 주 52시간의 김영란법에 장마에 코로나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두 개가. 워낙 많은 악재를 안고 있는 게 이 자영업자들이. 여기다가 금리까지 인상이 된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빌린 돈이 엄청난 돈인데 자영업자들이 빌린 돈이 266조 7,188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인데 여기에 금리를 올리면 금리가 그게 적게 올라가는 겁니까? 엄청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과연 이 자영업자들이 버텨낼 수 있을 거냐? 저는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절망으로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영끌이 심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 투자하는 거 말입니다. 빚 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거 이게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하든 줄여보고자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리고 적자국채를 워낙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까지는 작동이 될 것 같은 위기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영업자에게는 절망감을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 그래도 죽을 팔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결국 자영업자들이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만세를 부르는 그 시점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악의 위기상황이 닥칠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영업자들이 만세를 부르는 그 상황이 되면 말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